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또 베트남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베트남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래서 베트남을 믿을 수 없다, 베트남 믿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영상에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근데 그 댓글 중에 이승환님께서 이런 댓글을 남기셨어요. 문통 지킨다면서 열변을 토하시더니 어느덧 흔한 증오파리 유튜버가 되셨네요. 정치는 자국민을 위한 거고 외교는 자국을 위해서 하는 건데 베트남 상황은 알 바 없고 현 상황이 우리 정부에게 턴이 넘어와서 외교적으로는 더 좋은 상황인데 이걸 어그로 끌려고 증오 마케팅으로 외교 정책에 부담을 주시는 홀스님, 이런 식으로 간 보지 말고 그냥 계좌 까고 요즘 유행하는 국뽕 증오 채널로 확실하게 가시길. 이 댓글을 보고 뭔가 띵 하고 오는 게 있었어요. 증오 채널, 증오파리 유튜버다. 사실 베트남 이야기가 유튜버에서 이렇게 화제가 된 지는 좀 됐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조금씩 보면서 뭐가 맞는지 사실은 판단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베트남의 쌀 수출 금지를 보면서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신뢰하기가 어려운 나라구나,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댓글들을 좀 보면서 내가 또 놓치고 있는 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고 찾아봤어요. 근데 베트남에 살고 계신 분이 어떤 커뮤니티에 쓴 글이 있습니다. 가장 주관적이면서도 가장 객관적인 것 같아서 제가 공감이 됐고 이 글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쓴 글 제목은 왜 베트남을 욕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입니다. 한번 이 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베트남 거주 2년 차입니다. 현재도 베트남 거주하고 있고요. 저는 왜 베트남을 욕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기 현지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로 베트남은 한국을 형제국가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베트남은 철저히 일본 편입니다. 80년대부터 일본이 진출하여 공항부터 시작해서 도로까지 다 깔아주고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한국은 한참 늦게 기업이 진출한 것 뿐입니다. 기업이 진출한 이유가 베트남이 좋아서 진출한 거 아닙니다. 저렴한 임금과 각종 혜택이 좋아서 진출한 거죠. 기업 입장에서 베트남을 이용하기 위해 진출한 거지 베트남이 좋아서 혹은 베트남을 지원하기 위해 진출한 거 아니죠. 일본 편이라고 욕할 거 아닙니다. 두 번째로 베트남은 한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사람은 아직도 전쟁의 기억이 있을 뿐이고 기업이 진출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없습니다. 베트남이라는 국가가 먹고 살만하게 되었죠. 공산국가 특성상 결국 윗대가리만 배부르게 된 것뿐이고 국민이 받은 혜택 없습니다. 세 번째로 베트남은 공산국가입니다. 공산국가 특성상 윗대가리가 일본 좋아하면 일본 편이고 미국 좋아하면 미국 편입니다. 국민이 선택할 명분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베트남 총리가 일본 편이면 일본 속국이에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여기는 모든 문화부터 습성이 선 조치 후 통보입니다. 비즈니스하기 더럽고 힘들어요. 베트남에 진출해서 사업하고 싶으신 분 절대 오지 마세요. 공산국가의 안 좋은 특성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해외 진출하고 싶으시면 캄보디아나 태국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베트남에서 한국 비행기 돌려 세운 부분, 그리고 얘기 없이 격리 조치한 부분, 저도 한국인이므로 한국 비행기 돌려 세운 거에 대해 욕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선 조치 후 통보가 생활화되어 있고 그게 당연시되는 국가입니다. 여기 거주하면서 언제 어떻게 통보 없이 바뀔지 몰라 저도 항상 긴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앞집에 코로나 환자 생기면 동네를 통제시켜버리고 못 나가게 합니다. 그냥 감옥 돼버립니다. 격리 조치하면서 빵 줬다고 욕하는 사람들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외국인이 격리 조치되면서 식사로 설렁탕 줬다고 가정해봅시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식사 줬으니 당연한 거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빵이나 고기 안 줬으므로 욕하는 거 당연한 거죠. 여기 주식이 반미라는 빵하고 국수이고 돈 좀 쓰는 날에는 전골입니다.
빵 줬다고 욕할 거 아니죠. 다섯 번째로 언론과 각종 유튜버가 한국 사람들 다 망쳐놨어요. 콕 집어 얘기하자면 100만 가까운 구독자를 자랑하는 땡땡TV부터 시작해서 각종 언론들 아무도 한국을 형제국가로 생각하지 않는데 왜 이상한 프레임 씌우고 편집해서 언제부터 베트남 사람이 한국을 좋아했나요? 가끔 지나가는 동영상 보면 욕 나옵니다. 저는 여기 2년 살면서 단 한 번도 한국인이라고 우대받은 적도 없었고 현지인이 저를 좋아한 적 없어요. 단 한마디 박항서를 좋아합니다. 혹은 태극기를 들고 흔들었다고 베트남 사람이 한국을 좋아하는 것처럼 동영상 만들어 놓고 각종 언론에서 떠들어대고요. 저는 베트남을 욕하고 싶지 않아요. 땡땡TV 같은 동영상 만드는 놈이 이 사단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로 베트남 오토바이는 일본산. 저도 일본 오토바이 타고 다닙니다. 한국 거 좋은 거 있으면 타고 싶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나마 SYM이라는 대만산 오토바이도 팔고 있지만 원하는 성능의 모델이 없습니다. 현지인도 쉽게 정비가 안 돼서 꺼려하는데 말도 안 통하는 한국인이 사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죠. 예산을 500만 원 잡아도 결국 일본 거고 최소 2천만 원 잡아야 BMW 오토바이 탈 수 있습니다. 일본 불매운동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저도 결국은 일본 오토바이 타야 하는데 베트남 현지 사람이 일본 오토바이 탄다고 일본 속국이라고 욕할 건 아니죠. 일곱 번째로 베트남은 열악합니다. 전염병 한번 돌기 시작하면 여기는 답이 없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 인구 밀도도 높은 데다 의료시설 매우 허접합니다. 저는 격리 조치부터 해서 공항 닫는 거 이해합니다. 이렇게라도 안 하고 있다가 한국 마냥 열어놓으면 100% 국가 무너집니다. 한국 정도 되니까 공항 열어놓고 방역 되는 겁니다. 저는 베트남이 택한 정책 이해합니다. 돈도 없고 병원도 없는데 이게 최선이죠. 베트남 국민 입장에서는 만약에 한국인 중에 한 명이라도 코로나 걸려서 퍼지기 시작하면 누구부터 원망할까요? 돈도 없고 병원도 없는데 집에서 죽거나 다시 살아나거나 해야 하는 절박함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게 한국인 입장에서는 욕할 수도 있지만 베트남 국민 입장에서는 잘한 겁니다. 여덟 번째로 한국인이 여기서 잘못한 거 많습니다. 돈 좀 있다고 어깨 힘주고 베트남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한국 기업이 진출하면서 한국인 동네도 생겨났고 말도 안 되는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물가 상승까지 오히려 베트남 국민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습니다. 땅 주인이야 돈을 벌었다 치지만 한 달 30만 원 받는 노동자 입장에서 월세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모든 게 가격이 올라간 주범이 결국은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빈부의 격차도 결국 한국인이 관여한 부분도 많고요. 베트남 정부야 돈 벌어줬지만 국민은 과연 그 혜택을 받을까요? 오히려 피해겠죠. 아홉 번째로 베트남 국민성은 한국인과 안 맞아요. 여기 베트남은 정이라는 것은 있지만 모든 게 돈이 먼저입니다. 가족이거나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게 금전관계가 얽혀야 가까워집니다. 절대로 공짜 없어요. 저 또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뒤통수 맞아 돈 날린 거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저한테 빼먹은 돈이 이들 생각에는 정당한 대가라는 게. 열 번째로 베트남은 일본을 신뢰합니다. 일본이 베트남에게 해준 게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일본이 제대로 작업을 친 걸까요? 베트남은 일본에서 발표한 코로나 환자 수 100% 믿습니다. 단순한 숫자만 보면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되는 게 맞죠. 욕할 거면 베트남을 욕할 게 아니라 더러운 족속인 일본을 욕하는 게 맞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결론만 딱 집어 말하자면 일본은 베트남을 위해 투자를 했지만 한국은 투자가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진출한 것이며 회사 진출로 인해 국가는 잘 살게 되었지만 국민이 받은 혜택은 별로 없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을 형제 국가로 생각하지 않으며 일본을 좋아합니다. 각종 쓰레기 언론과 유튜버들이 베트남은 한국을 좋아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은 베트남 국민에게 결론적으로 피해를 주는 입장이지 선물을 주는 게 아닙니다. 저처럼 몇 년씩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저와 같은 생각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베트남에서 2년 정도 거주하면서 사업하시는 분이 쓴 글이에요. 가장 주관적이면서도
저에게는 가장 객관적으로 들렸습니다. 베트남을 욕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형제 나라인 것처럼 스스로 혼자 오버하더니 베트남이 이렇게 행동한다고 욕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한다. 그게 자기 자신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분의 말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한국인이 여기서 잘못한 게 많다. 자, 베트남 입장에서는 한국은 미군과 함께 전쟁을 도운 나라죠. 적국이죠. 그리고 우리가 베트남에서 했었던 일들, 나쁜 일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죠. 우리가 일본에게 위안부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받기 위해선 베트남에서 한국 군인들이 했었던 일들도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한다. 가슴 아픈 역사지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증오파리 유튜버라는 말에 뭔가 죄송한 마음도 들었고,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분 말고도 뭐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건 굉장히 쉽죠.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연대감을 만드는, 이거 굉장히 쉽고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베트남 이야기를 제가 그동안에 잘 안 다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정도 내용이 쌓여 있으면 베트남을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충분한 것 아닐까라고 제가 좀 정리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조차도 제가 편견을 가졌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댓글 달아서 따끔하게 일침 놔주신 또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베트남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마치 베트남에 대단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삼성전자가 베트남의 GDP에 얼마를 차지하는 줄 아느냐?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빼면 자기네 나라 휘청거리는 거 모르느냐? 그 부분도 맞죠. 그런데 삼성전자도 베트남에서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베트남에 진출을 한 거죠.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치우친 시선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 거기에 동조했었던 사람이었네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베트남 국민들에게는 전쟁의 아픔을 준 여러 국가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박항서라는 사람 때문에 베트남 축구가 성적을 내고, 그래서 박항서를 좋아하고 박항서의 나라인 태극기를 흔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치 베트남과 형제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했었던 이 과정이 문제이지, 베트남이 이렇게 한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할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분의 글이 좀 설득력이 있고 공감이 많이 됩니다. 물론 이분이 얘기하는 게 베트남을 엄청 두둔하는 글은 아니에요.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거 정말 힘들고 공산주의 국가의 안 좋은 점이 다 있고 이해관계로만 이루어지는 관계다. 그래서 제가 가장 주관적이면서도 객관적인 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베트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자, 이러면 우리의 속은 시원해질 수 있으나 외교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있을 때 이런 여론이 확산되는 것, 베트남을 비난하는, 어떻게 보면은 현 베트남 뭐 이런 여론이 퍼지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은 정말 아프게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좀 더 냉정해지고 베트남에 투자를 했으면 거기서 이익을 얻어가면 되고, 베트남 사람들이 혐한을 이용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대응하는 쪽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같이 베트남을 저주하면서 베트남 사람들은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폄하해 버리는 것이
우리 마음은 편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위해서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생각도 정리가 되네요. 자, 따끔한 지적을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좀 더 치우치지 않은, 좀 더 냉정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끝.